고대 노예제 혹은 고대 공동체 사회인데 제가 고대 노예제라고 하지 않고 고대 공동체 사회라고 했습니다. 한번 좀 더 자세하게만 보겠습니다. 막 엥겔스에 따르면 이제 그 마르크스의 두 가지 위대한 발견을 사적 유물론과 잉여 가치론이라고 했답니다. 마르크스의 사적 유물론 이제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최초로 정립이 됐고요. 엥겔스에서 사회주의 공상에서 과학으로에 따르면 사적 유물론이라는 것은 이제 역사적 대사건의 추동력과 그 궁극적인 원인을 사회의 경제 발전, 생산 및 교환 양식에 있을 변화, 계급의 분화, 그리고 그들의 투쟁에서 찾는 역사관이다. 그래서 역사의 어떤 궁극적인 원인을 경제적 관계, 사회적 관계와 그로 인한 계급 투쟁에서 찾는 거라는 거죠. 사회 경제적 생산 조직은 이제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발생 소멸한다. 사구체를 말하는 사회 구성체를 여기서 생산력이라 하는 것은 이제 생산 수단, 도구죠, 도구. 도구, 그 다음에 원료, 이런 거죠. 기술,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 노동력까지 포함하는 거죠. 지식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수단, 도구, 기계, 공장뿐만 아니라 노동에 사용되는 기술, 지식, 경험, 인간의 능력도 포함한다. 마르크스가 말하기를 이제 인간이 한 번 습득한 기술을 말하는 거 있죠. 한 번 습득한 기술을 포기하지 않겠죠. 한 번 습득한 기술을 더 발전시키죠. 그래서 한 번 확보된 생산력을 적용시키면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도록 생산 방법을 끊임없이 혁신시킨다는 겁니다. 생산 관계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라는 거죠. 하나는 그 생산 과정에서 필요한 기능적 관계, 어떤 이 기술적인 결합 문제죠. 기술적인 결합 문제. 그러니까 어떤 노동력과 그 다음에 원료와 생산 기술을 어떻게 결합하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측면이죠. 다른 하나는 생산력과 생산물에 대한 접근을 관리하는 것. 경제적인 통제, 소유재산 문제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과 법적인 문제, 지배관계를 있다는 겁니다. 생산 양식을 생산의 사회적 체계 혹은 방식, 양식이라고 표현하고 자본주의 생산 양식은 뭐 상품 생산, 잉여가치, 획득 방식, 가치를 결정하는 노동시간 여러 가지를 제가 포함할 수 있는데 크게 보면 생산력과 생산 관계로 본다는 거죠. 생산을 통하여 지속되는 사회적인 자산과 기술적 축적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생산 관계는 생산 과정에서 생산력과 인간을 결합시키는 방식이죠. 어, 자본가가 소유하냐 아니면 공동체 소유냐. 이러한 관계는 아까 말한 대로 생산 과정을 진행시키는 데 필요한 기술적 관계와 법률적 소유적 관계로 표현되는 경제적 통제 관계가 모두 포함된다. 사적 유물론, 유물사 간에서는 이제 생산력이 아까 말한 대로 한번 수용된 생산력은 그 후퇴하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발전한다는 거예요. 생산 관계는 이 생산력의 발전에 질적인 방향에 영향을 주지만 기본적으로 생산력에 의해 생산 관계가 줍니다. 생산력과 생산 관계는 상호작용하지만 생산력 중심으로의 상호작용, 법적 작용을. 그래서 마르크스도 생산 관계가 생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부분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사회의 법적 정치적 제도는 마르크스에 있어서 이제 상부적인 것으로 상부 구조죠. 생산력과 생산관계, 생산 양식이 특별하면 그거를 반영하는 법적 정치적 제도는 상부 구조다. 그들의 기본적인 성격은 토대를 이루는 경제 구조에 반영되죠. 그것이 규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관계가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 역으로 상부 구조가 토대에 영향을 미친다. 토대와 상부 구조가 상호작용하나 토대가 상부 구조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상부 구조에서도 법, 정치에 대한 경제의 경제의 지배는 상대적으로 직접적이지만 이제 그 법이라든가 정치 지도, 국가 이런 정치적 제도는 직접적이지만 그 밖에 이제 문화나 여러 가지 예술 이러한 부분은 우회적이고 간접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도식화하면은 이제 생산력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조응하는 생산관계, 또 거기에 조하는 상부구조든 정치 법 질서,
그다음에 각종의 관념적 질서와 문화가 된다. 물론 이들 간의 상호작용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자들이 에, 결정적인 요인을 갖춘다는 거죠. 이러한 경제적 구조는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상부 구조를 결정하는 까닭에,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생산력이 생산 관계를 통해서 정치 법률적 질서에 영향을 미치죠. 바로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 구조는 법률적이고 정치적인 상부 구조를 결정하는 까닭에, 생산력이 직접적으로 이 생산력이 직접적으로 정치나 문화나 이데올로기에 바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회 변혁도 결국은 이러한 관계 사이의 모순환에 기인한 거기 때문에 사적 유물론의 관점은 물질적 생산력이 이 사회의 기초이고 그것의 발전이 변혁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잖아요. 마르크스는 이제 정치경제학 비판 서문에서 이 부분을 아주 요약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그들 사이의 사회적 생산에서 그들의 물적 생산력들의 일정한 발전 수준에 조응하는, 생산력에 조응하는 생산 관계를 갖고, 그것은 인간의 의사에 여기서 무관하다는 것은 인간의 의사에 직접적으로 인간이 역사적 생산력의 발전 단계라든가 생산 관계를 인간 개인이 에, 의도적으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 개인과는 무관한 이런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주어지고, 이런 생산 관계들 전체가 사회의 경제적 구조, 현실적 토대를 이룬다. 생산력과 생산 관계가 생산 양식 토대를 이루고 이후에 이제 삼부 구조, 그 다음에 이데올로기라든가 문화예술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조응한다. 물적 생활의 생산 양식이 사회적, 정치적, 정신적 생활 과정 일체를 조건 짓는다는 거죠. 유물론이죠. 물질이 의식을 1차적으로 조건 짓는다. 그래서 인간의 의식은 바로 그들의 존재, 물적 조건에 따라 규정된다. 사회적 존재가 인간의 사회적 의식을 규정하는 것이다. 사회의 물적 생산력들이 어떤 발전 단계에 이르면, 생산력이 발전하면 지금까지 있었던 기존의 생산 관계, 그죠? 예를 들어서 노예적 생산 관계, 노예적 소유 관계가 모순에 빠지고 이게 새로운 생산 관계, 봉건적 생산 관계로 빠진다는 거죠. 이들 관계는 생산력들의 발전 형태에 있던 질곡으로 전환된다. 질곡, 모순. 그래서 사회적 혁명기가 도래해서 노예제가 봉건제로 바뀐다. 경제적 기초의 변화와 더불어 전체의 거대한 상부 구조가 조만간 변화되면서 노예 중심의 경제 체제가 농노로 바뀌게 되면서 어떤 정치의 성격, 그죠? 봉건제에서의 군주는 절대 군주가 아니죠. 노예제에서는 로마 황제가 절대적 지위를 가졌는데 봉건제로 바뀌면서 장원제로 바뀌면서 이 군주가 절대 중앙 집권이 아니라 지방 분권제로 이러한 정치적 변화가 옵니다. 이러한 변혁들을 고찰함에서 항상 물적이고 자연각적으로 엄정하게 확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생산 조건들의 변혁과 인간들이 그 안에서 갈등하고 싸움으로서 해결되는 이거는 이제 계급투쟁이죠. 계급투쟁을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계급투쟁에서는 지배계급이 이길 겁니다. 그죠? 부르주아. 그 시대의 물적 생산 조건, 다시 말해서 생산 관계, 그죠? 생산 수단을 소유한 지배계급이 보통 승리하고 그들의 의사대로, 요구대로 법률, 정치, 종교, 예술적 이데올로기 형태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제적 변화와 이데올로기적 변화를 구분해야 되고, 경제적 변화가 먼저 오고 이데올로기적 변화가 그에 뒤따른다는 겁니다. 한 개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는가에 따라 판단되지 않듯이,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 사람의 생각보다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조건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기가 단순히 사회의 의식, 사람의 의식으로부터 나오는 건 아니죠. 물적 생활의 모순들로부터 사회적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주어진 갈등으로죠. 계급 투쟁으로. 그래서 한 사회 구성체는 그 내부에 발전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생산력들이 발전하기 전에는 우리가 노예제라면 노예제가 바로 붕괴되는 게 아니라 노예제의 장점이 성숙해져가 더 이상 노예조에서는 사회가 발전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이죠. 그러한 지경. 그들의 물적 존재들이 낡은 사회의 품에서 부화하기 전에는 결코 대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제 초창기에는 노예제라는 생산력과 노예 소유라는 생산 관계가 조용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생산력이 발달되면서 농업 기술이 발달하면서 수동적인 노예들은 발달한 농업 기술을 적용해서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발달한 생산력, 농업 기술이 이 수동적인 노예 제도와 맞지 않대서 좀 더 자율성을 주는 농노제로 넘어간다. 따라서 인류는 그가 해결할 수 있는 과업만을 제기한다. 어떤 과업, 무슨 문제가 주어졌다면 사실은 그 안에 문제의 해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세히 관찰해 보면 과업 자체가 그 해결의 물적 조건이 이미 주어져 있거나 적어도 생산관계에 처해 있는 것은 출현하게 됩니다. 노예제의 모순이 있는 곳, 노예제의 모순이 있는 곳은 바로 노예제를 극복할 수 있는 봉건제의 맹아가 있다. 대체로 말해 경제적 사회 구성체가 진보해가는 단계에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 고대적 생산 양식, 봉건적 생산 양식, 부르주아적 생산 양식을 둘 수 있다. 부르주아 생산 관계는 사회적 생산 과정의 마지막 적대 형태이다. 사회적 생산 과정. 자, 부르주아는 사적 소유죠. 이 앞에 있는 거다 공동체적 소유입니다. 공동체적. 아시아적, 아시아적 소유, 절대군주하의 집단적 성격을, 고대에는 이제 노예주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적 성격, 봉건제는 영주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적 성격인데, 부르주아는 개인, 자본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그 집단적, 집단적 생산 형태에 대입되는 겁니다. 개인적 적대의 의미가 아니라 개인들의 사회적 생활 조건으로부터 발생하는 구조적인 거죠. 구조적인. 부르주아 사회 내에서 발전하는 생산력들은 이 적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적 조건을 창조한다. 따라서 어, 사회 구성체와 더불어 인간 사회의 전산은 조기. 그러니까 부르주아 사회에서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 사회적 생산력. 요즘으로 치면은 개인이 은행을 소유하면 지금 일반 국민들은 고금리 때문에 엄청나게 힘든데 은행은 돈을 벌죠. 이런 모순이 있다는 거죠. 은행이라는 사회적 성격이 은행을 사유화하는 것과 충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까지는 진정한 인간의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 사회의 전사. 사회주의 사회에서 비로소 진정한 인간의 사회로 들어가게 되고, 사회주의 사회 이전에는 계급 사회, 지배 사회이기 때문에 진정한 인간 사회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 사회에 앞서는, 그죠? 아직 진정한 인간 사회에 도달하지 못한 사회, 자본주의 사회는 결국은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